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추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해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추세를 한눈에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아카데미 잠시 후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이번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많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예전에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모두 다 회소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시장이 그 며칠 사이에 아주 달력이 강화되었는데요. 사실 그 일목균형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수와 매도세의 균형, 어느 쪽이 강하느냐 이걸 좀 따지는 것을 아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이 최근에 아주 강화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수급, 그다음에 이 수급을 원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 흐름, 이것이 예상대로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앞으로도 잠깐 휴식은 있겠지만 아주 긴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서 내년에도 좋은 상승세를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투자자분들 다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크게 내고 싶은 그런 기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쉽게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역시 시장은 수세를 타고 가는 장이 투자하기가 아무래도 쉽고 이익을 많이 내기가 좋죠. 그래서 오늘은 수세를 타고 매매하는 방법, 일목균형표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바람이 바로 추세를 타고 매매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추세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잠시 후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순서죠.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시세의 출발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니까 참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복습 시작할까요? 예, 네. 오늘 배울 것이 추세를 타고 가는 것이라면 역시 좀 출발 지점에서 산다면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이미 이제 추세가 돌아서고 난 뒤에 이제 타고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접근이라면, 지난주는 사실 가급적 가장 싼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또 일반 투자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그것을 좀 채워줄 만한 기법은 없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일목상에서 어떤 변화일과 어떤 가격 목표치가 달성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잘하면 가장 저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고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지지선도 1차, 2차가 있듯이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방법론상으로는 시간 가격론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목균형표 제4권에 나오는 형보론이라고 해서
아주 심리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하다가 혹은 전혀 힘이 없다가 싹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거기서 양봉에 매수하는 방법을 쓰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저점에 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처럼 완전히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또 빠지는 그런 투자 실패가 같이 또 뒤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기술적 분석 교과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확인 매매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눌림목 매수라든지 아니면 상승 전환형 돌파 매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준비 구성처럼 저점에서부터 돌아 올라가다가 전저점을 더 이상 하회하지 않고 약 1기 정도 지났을 때 거기서 매수하는 방법이 일목에서 말하는 준비 구성의 형태, 눌림목 매수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돌아가는 이 부분, 제가 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사케다가 말하는 적산병이라든지 일목의 형부론이 말하는 양봉이 5개가 뜬다든지 혹은 주봉에서 Y나 B 패턴이 뜨면 준비 구성이나 이 돌파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살 수 있는 기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약간 형부론상의 매매 방법, 그 다음에 주간봉에서 나오는 YB형의 형태, 그리고 바로 준비 구성으로 돌아나가는 형태, 이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세 출발점에서 매수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세 출발점에서 첫 번째 매수하는 방법이 준비 구성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었는데 준비 구성은 보통 한 26일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일목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도 며칠이 지났는가, 며칠 동안 쉬었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요. 준비 구성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선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파동론에서도 배웠죠.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직전 상대적 고점보다도 고점이 낮춰지면 어쨌든 그것은 하락 N자 파동의 연속이 되어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자, 어느 날인가 제가 지금 일부러 좀 확대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올랐다가 아직 전 저점은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또 빠질 것인지 의문시 되는 그 자리에 만약에 전 저점으로부터 약 일목에서 말하는 1기 26일인데요. 네. 이건 사실 한 이틀 정도 모자라는 24일이거나 혹은 28일 정도 이 전후 기간이 지나가도록 전 저점을 더 이상 하회하지 않으면 마치 더 이상 그것으로는 가기 싫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또 하나 더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 그러면 오늘 배우시게 될 이제 기준선이 되는데 거기를 지지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대단히 좋게 보고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한 26일 정도 지나가는 자리 그 직후에 이렇게 양봉으로 그죠? 전환을 해주면 이것은 시세가 정말 더 이상은 하락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것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균형표 작성의 제1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역 헤드앤드 숄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으로 첨가하는 것이 바로 눌림목 바닥에 매수하는 방식. 그 눌림목 바닥을 일반적으로는 가격만 따지지만 일목은 최저점으로부터 한 1기 정도 시간대에서 돌아나가면 좋다라고 보고 거기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세의 출발점에서 매수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바로 준비 구성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구성 상태는 26일 정도로 나타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매수 시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보론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형보도 그렇고 일목에는 이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준비 구성도 낯설고요. 그래서 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의 형태, 패턴 이것이 이제 계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인데 바로 제가 그 최근장에 현대 미포조선의 움직임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려보죠. 네. 자, 당시 설명 과정에서도 어쨌든 형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빠른 매매법이고요. 그다음에 심리가 아주 극도로 나빠지거나 이런 상태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아주 초입에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한 양봉이 약 5개 정도, 사케다 기법에서는 3개 정도 적산병 나오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프로 투자가라면
음봉 누적 형태로 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음이 극한 자리에서 이 피어나는 양봉, 큰 양봉 이런 것들은 그 시세의 전환의 한 시발점 혹은 징조로 보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이번 그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물론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고가에서부터 이번에는 26의 2배인 일목의 52 기본 수치 자리에서 양봉이 뜨면서 직전에 특히 보면은 이 도지형 약 십자에 가까운 봉이 뜹니다. 그래서 음봉 위주로 오다가 이렇게 십자봉이 뭔가 시세가 딱 중심을 잡는 듯한 그 모습 이후에 양으로 전환할 때 이럴 때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형보론에서 말하는 매수법 중에서 가장 속도 빠른 매매법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재산 부탁드릴 게 있는데 종목 자체가 아주 부실한 종목은 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도 위험이 있다든지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무조건 많이 빠지다 양봉 뜬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극한 음봉 세력들이 나온 후에 양봉이 뜨면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형보론의 관점에서 매수 시점이긴 한데 조금 부실한 종목은 피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수 시점 잡았고요. 세 번째 매수 시점도 좀 알려주시죠. 이건 뭐 신뢰를 지금 뭐 많이 들어드리긴 좀 어렵겠고요. 형태만 이건 원래 이제 사케다 기법에도 이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봉의 형태로 나오는 돌파형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돌파형 B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락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던 시세의 마지막 어떤 봉이 직전 하락하던 봉 한 3개 정도. 이 경우는 뭐 4개, 5개 됩니다만 기본 원리는 어쨌든 최근에 그 아주 뭉쳐져 있는 음의 영역이거나 하락의 영역 혹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던 이런 시세에서 강력한 돌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형, 그래서 B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매수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확산형은, 장악형이라고 이제 그 사케타 기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락하던 시세의 마지막 음봉 전체를 양봉이 감싸 안아 버리죠. 그래서 직전봉이 바로 그 다음 봉 속으로 포함돼 버리죠. 그죠? 그렇죠. 뒷봉이 전부 덮어 씌워 버리는 이것을 포선, 장악형, 보자기로 덮어 씌웠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을 매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봉은 마지막 봉이 음봉이긴 하지만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바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바로 반전 형태로 보고 이 자체가 주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열어보면 되게 이렇게 확산형 파동으로 오면서 돌아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장기간 상승한 이후에 역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뒤집어 씌우는 그림이 나오면 그것은 상투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세 출발점에서 매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구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형보론의 관점, 그리고 세 번째가 매수 전환형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는 더 나은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추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추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매법 그러면 알려진 기법 중에는 이동평균선 기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그 추세적 형태를 갖추고 갈 때는 다른 어떤 보조지표보다도 바로 이동평균선 기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쓰시면 되는데 일목 안에도 그와 비슷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일목 강의를 하면 바로 이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파동론부터 좀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목균형표 이론을 강의하는 동안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차트의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일목균형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일목균형표 차트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 현재 시세가 이 위치에 있거든요. 예. 현재 지금 시세가 일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뭔가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은 뭔가 선이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생소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우선 그 앞에 나가 있는 이것을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통칭 구름대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청색 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별로 물론 적용하기 따라 색깔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 청색 선으로 그려둔 것이 바로 기준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로부터 저 뒤에 보면 또 녹색으로 선이 하나가 따라오는데 이것을 일목에서는 후행스팬이라고 하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뒤에 따라온다 그러니까 지행스팬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후행스팬이라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후행스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이 일목균형표 차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선이 참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고 좀 어려우실 텐데 좀 그 선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죠. 만드는 방법하고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그 전환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9개 봉 그리고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약 9일 이평선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이평선이 9일간의 종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종가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9로 나누어서 이동 평균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9개 봉의 최고 최저가 중간값으로 씁니다. 그래서 앞 그림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 전환선이 있는데요. 여기로부터 최근 9일간 가장 저가와 최고가 그 가격의 절반을 내어서 전환점이라 하고 이것을 쭉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전환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선은 전환선이 9개라면 기준선은 최근 26개 봉 마찬가지로 최고 최저가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일목은 이렇게 계속 중간값을 씁니다. 중간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은 방금 그림에서 보시면 청색선인데요. 최근 오늘로부터 약이 아니라 정확히 26일간 보면 최고가가 여기에 있고 최저가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 이것의 절반, 이것을 기준점이라 하고 그것을 연결한 것을 바로 기준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지행스팬은 현재 봉 종가를 26개 뒤에 따라오게 표시해서 26개 뒤의 시세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후행스팬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세가 오늘로부터 26개 전 시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서 현재가 위에 있다면 이게 상승 추세다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은 아까 만들었던 전환선 기준선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다시 또 절반을 중간값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26개 봉 앞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선행스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최근 52개, 그러니까 기준선이 26개라면 선행스팬은 그 2배인 52개의 최고 최저가 중간값을 내고 이걸 다시 26개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행스팬 1이 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기준점 전환점, 기준선 전환선의 절반을 26개 앞에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행스팬 2번은 현재로부터 52일간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중심을 일단 내고 그것을 다시 26개 앞으로 보냈는데 복잡하시죠? 복잡한데 조금 복잡한데요. 이것에 대한 활용법은 또 일단 이렇게 작성법을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일목균형표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의 모습들을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많긴 하지만 공통점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일목균형표상에 나타나는 선들은 이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을 나타낸 선이고 또 일목균형표상에서 9와 26이 좀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용어나 용법이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 비유법으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 9일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평선인가요? 그리고
기준선은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기 때문에 네. 26일 이평선과 유사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전환선과 녹색의 9일선을 이평선을 넣어놨는데요. 네. 보면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9일간의 가격을 합해서 평균을 하나 고가 저가 중심으로 잡으면 얼추 비슷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과 여기 지나가는 26일 평선을 봐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선 받아들이실 때 생소하시면 전환선은 약 9일선 그리고 기준선은 약 26일선과 비슷하거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앞에 보낸 것은 묘하게도 결국 60일 이평선과 좀 유사한 기능을 하더라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래서 60일 이평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기 지지선 내지 장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름대 하단은 선행스팬 2는 100에서 한 121 이평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구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일목균형표의 괴선들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바로 정리하자면 9, 26 그리고 구름 상단은 약 60선 정도. 그러면 약 3개월간의 가격 중심 그리고 하단은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가격 중심. 그래서 구름이 이 장기, 중기 시세에 있어서 정배열에서는 하락시 지지선이 되고요. 그다음 역배열에서는 올라갈 때 네.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일단 개념을 받아들이시기에 좀 네. 빠르고 간편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이렇게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행스팬 1, 2 각각의 의미보다는 선행스팬 1, 2가 만들어내는 구름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꼭 굳이 1, 2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 시세를 우리가 볼 때 이평선이 60일선과 121선이 각각의 기능이 좀 다르듯이 네. 그래서 구름도 상단과 하단, 정배열 구간에서 선행스팬 1이 상단인데요. 그렇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그것은 제가 바로 이 실전 이용법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좀 비교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선을 가지고 실전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원리를 보더라도 첫 바닥 찍고 돌아갈 때는 되게 역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추세가 좀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돌아갑니다. 그 매수법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고 난 뒤에 매수법. 그다음에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되었다가 살아날 때의 매수법.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기 전 매수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역별에서 그죠? 예, 역별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바닥 찍고 이제 돌아나가는 그 상황인데 이때는 일목에서 좁은 의미의 균형표는 아까 보신 9와 26짜리 전환선 기준선을 그냥 좁혀서 균형표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차한다는 말은 이평선으로 치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상황. 네, 그 교차. 그 다음에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 따라오게 그랬던 후행스팬이 당시 시세를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구름 상단을 뚫지 않겠습니까? 역별의 구름을. 그 돌파, 이것을 일목에서는 삼력 호전이라고 하고요. 네. 이 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분할해서 매수해가는 방법이 바로 돌아서는 초기 매수 방법인데 이것은 앞서 배우신 준비 구성의 형태와 같이 병용해서 쓰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추세를 완전히 타고 난 뒤에라면 우리가 이제 이평선에서도 21선이나 60일선 정도 타고 가면 중간중간 눌림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듯이 그 방법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 기준선을 타고 간다면 그대로 보유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구름 상단 그랬습니다. 정배열에서는. 바로 이것이 선행스팬 1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약 62평선하고 유사하다고 했거든요. 이것과 또 별도로 오늘의 가격을 뒤로 돌린 후행스팬, 바로 그 후행스팬이 또 시세를 지지하는 모습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실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름 사실 하단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평선으로는 약 121선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 추세는 이미 끝난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다시 이제 살아나느냐 마느냐 이 관계가 되는데 이때 방법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파동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세라는 것이 크게 보면 찰스 다우 이론이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충격 파동, 상승 파동은 반드시 오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등 파동도 이렇게 두 번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매수 기회를 주는 3파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파로 간다면 바닥 찍고 돌아 나오던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 세 번의 매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파동에서 이런 매수 자리들은 대개 보면 60일선 아래나 심지어 120일선 아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장도 그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상승 추세에 편성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글만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실전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투자법 이 순서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처음 일목균형표 선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의미와 활용법이 좀 다릅니다만은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평선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일목균형표에 있어서의 각 괴선의 방향은 이평선도 왜 정배열의 우상방이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일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을 중시합니다. 26일 날 고가저가. 그래서 기준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름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이것은 중장기 시세의 중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상단을 딛고 간다면 그 역시 중기적으로 상승이 아직 살아있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이탈해 버린다면 기존 추세는 이미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 120, 160, 26, 9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배열을 이루는 양운위의 구간은 이름하여 일목에서는 매수의 시기고 보유 주식을 계속 홀딩하는 구간이 됩니다. 매수의 좋은 시기고요. 그것이 정말 상승 추세의 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우선 기준선의 방향이 추세의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선이 정배열일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잠시 후에 실전 차트 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법 실전 적용 순서입니다. 앞서 배웠던 매수법들을 실전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차트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되게 꼭 맞는 것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우선은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것들은 또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종목 중에서 KH 바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꼭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종목이 과거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타고 가던 그림이 여러분께 설명드리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네.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그 처음에 배웠던 365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죠. 자, 일단 이 종목은 그 어떤 종목이든 시세이든 지수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보면 구름 하단에 어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만 어문 양원 구분을 하는데요. 아까 배우셨던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2가 아래에 있으면 정배열 양운이 되고요. 반대로 선행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스팬 1이 아래에 있으면 어문이 되고 역별이 됩니다. 그 아래에서 기준선, 전환선 전부 역별로 오다가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일단 호전이 나오죠. 예. 일목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호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전환선 기준선의 호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오늘의 가격을 26일 전으로 돌려서 그리게 하던 후행 스팬이 또 호전이 됩니다. 즉 돌파가 되죠. 그 다음에 구름 상단까지 돌파. 이것을 36 호전이라고 하고 이때 분할해서 매수를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돌파한 이후로는 전환선 기준선 이탈이 없는 한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호전했다가도 중기 반등해서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기 시작하면 보시듯이 그냥 기준선 정도.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가격 목표치나 시간을 익히신다면 중요한 가격과 시간을 달성하고 난 직후라면 전환선 이탈에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 수는 있는데 기본은 기준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아까 그 그림이 이제 역별에서 벗어나는 처음의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상승 초기 모습이었죠. 그 이후로는
예, 상승이 가속화될 때는 대개 개별 종목들이 전환선을 타고 갑니다. 특히 네. 대형주들은요, 전환선을 타고 가고, 이렇게 꿋꿋하게 시세의 거의 등줄기라고 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그리고 시장의 기준이 되고 종목의 기준이 되는 네. 기준선을 타고 가는 이런 국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흔들더라도 매도를 안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따라서 역으로 정배일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준선까지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가 구름 상단이 지지가 되는지 보고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그마저 이탈하면 나머지 절반도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세 타기의 가장 기본은 네. 전환선, 기준선 태우기. 그래서 그것을 타고 가는 동안은 그냥 보유 위주로 하시면 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선, 기준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 전환 초기 그리고 상승 추세 시에 매수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재상승됐을 때 이때도 매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예, 파동상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요. 이제 구름을 타고 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이 종목이 보면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사실 이 경우에는 수평 횡보하면서 구름을 타고 가버리는데요. 네. 이것과는 좀 다르게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가다가 구름을 딛고 가는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물론 여기서는 매수로 찬스 기회라고 볼 수 되겠고요. 이 경우에 구름 하단을 정확히 딛고 바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여기서 다시 전환선 기준선은 호전되고 구름 상단 딛고 본격 추세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체가 바로 전체 조정을 끝내는 위치이기도 하고 재상승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예. 그래서 구름에 이런 각도로 와서 부딪혀서 딛고 돌아가는 형태 네. 혹은 이런 식으로 구름 상단을 태웠다가 그 이후에 상승 기류를 타면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것에 편성 매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재차 상승에 편성하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름까지 왔다 가는데 이 경우에 보시면 구름 하단까지 왔다 가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시세는 꼭 맞게 이렇게 구름 하단을 딛고 올라갔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미 기존의 추세는 내려오면서 자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 상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물량이 현금화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미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인가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름 하단을 딛고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바라고 이탈하는데 구름 상단을 이탈하는데 아무 조처 없이 그냥 있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수직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빠져나오셨다가 구름 하단 딛고 다시 이렇게 돌파형이 갈 때 또 순차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우선 주가가 이탈을 한 후에 재차 상승할 시에는 조정이 끝나고 구름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구름 상단까지 이탈을 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구름 하단에 왔을 때 재차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구름 하단은 아까 말씀처럼 약 122평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가 네. 장기 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이탈해버리면 매수는 안 하고 쉬고 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구름 아래에서 처음에 바닥 찍고 돌아갈 때 매수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네. 봤던 그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준선을 타고 가는 전형적인 형태와 함께 구름에 따라서 매매가 조금 달라지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예. 자, 지금은 제가 현대모비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 과정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구름 하단에서 돌아나가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후행스팬 호전되고 그 다음에 구름을 돌파를 해버리면서 3육 호전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기준선 이탈 없으면 가져가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기준선만 오면 돌아나갑니다. 네. 물론 장중으로 보면 기준선을 이탈할 때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화면이 자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종가상으로 보면 전부 양봉으로 다 올라와 버립니다. 예. 종가상 기준선 이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준선 올라탄 이후로는 3번에 걸쳐서 기준선 올 때마다 지지받고 가니까 물론 이 하락 과정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기준이
기준선 이탈 option을 안 판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기준선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전체 시세를 다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굳이 일목의 기준선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 이평선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 원리는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인데 여기서 하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사실 이 경우는 아주 잘 갔고 완전 정비열 구간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이렇게 어문 위에서 움직일 때는 이게 사실 완전 상승 전환인지 아닌지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약간 전환선 정도 이탈하면 한번 빠져나왔다가 예. 기준선 지지되면 다시 들어가는 식의 약간 예민한 매매를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때 이유는 구름대가 음운이라서 그렇게 그렇죠. 그건 이제 말씀하신 상승 전환이 초기이기 때문에 계절로 치면 이제 초봄 정도 되니까 네. 또 꽃샘추위가 와서 아직 그 의문스럽군요. 가격을 밀어버릴 수가 있단 예.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완전 정비열로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좀 느긋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완전 등줄기 기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구름 상단을 타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구름 상단을 살짝 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경우에 일목균형표의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아직은 이건 힘드신데요. 직전 상투로부터 26일 차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후행 스팬이 최고점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시세가 획 뒤집어져 버리죠. 이런 습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그러면 후행 스팬을 가지고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예. 일목에서 이것은 일목균형표 이론을 만든 일목산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네. 균형표 안에서 여러 가지 선은 다 계산에 의해서 편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다른 선들 모두를 버리더라도 후행 스팬은 꼭 활용하라고 그렇군요. 적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고급 기법으로 가버리면 이 선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시세 자체가 어떤 시간 동안 어떤 폭으로 어떤 파동으로 왔는 것만 가지고 가만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네. 우선 후행 스팬의 활용도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 후행 스팬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제가 이 만드는 방법에서 이 후행 스팬은 오늘의 종가를 26일 뒤에 따라오게 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가를 어쨌든 계산해서 나왔던 전환선, 기준선, 중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6일 앞에 보낸 선행 스팬과 삼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목산인 이분이 그 일목균형표 이론을 완성하던 당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이론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다가 철학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궁극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의 선험성 이런 것에서 시세는 시세에 물어라. 그래서 아주 시세의 현재성을 중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재료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세 위주로 일단 보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좀 더 연구한 결과 그 인도의 종교 철학 그래서 그 불교의 삼생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인과론 이런 것에서 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전생, 현생, 내생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주가가 흘러오면서 만든 것들이 바로 모든 이평선과 보조지표들을 만들죠. 그죠?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선과 이평선과 그런 가격 지표들이 결정된단 말이죠. 예. 또 과거에 얼마의 폭으로 올라왔고 어떤 시간이 흘러왔느냐를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향후를 전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관계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이 후행 스팬이 과거가 되겠고요. 선행 스팬이 약간 미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만들어 왔던 그 시세의 위치와 예. 오늘의 시세를 26일적으로 돌린 이 위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네. 이것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기준선이 있다라고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아까 배우신 대로 하자면 이건 매도거든요. 그죠? 기준선을 이탈했으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뒤쪽에 보시면 따라오던 후행스팬이 시세를 지지받고 돌아가 버립니다. 네. 그죠? 지금 여기서도 기준선 이탈이 나오는데 오늘의 시세를 26일 뒤에 돌린 후행스팬을 보면 딛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네. 기본 원칙은 이런 기준선 이탈에 매도를 하고 구름 상단에서 기다리는 것이 맞스되 이런 경우처럼 후행스팬이 여기서 지지하고 돌아가 준다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후행스팬을 활용해서 네. 구름 상단보다도 조금 빨리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네. 가지. 제가 아까 구름에서 26일 조정받았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아직 어려운 것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바로 오늘 한국 배럴이 종가상 상가를 쳤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 직전 최고점 근처를 후행스핀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 상투 고점으로부터 현재 위치가 1, 2기 정도 지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 상투가 나와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여기고요. 이 위에 후행스팬이 왔을 때 그 말은 이 바닥으로부터 바로 오늘이 26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준비 구성부에 보실 때 예. 직전 저점에서 26일 차에 눌림목 주고 돌아나가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제부터 한국 배럴이 급등했던 주식이 9일까지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일까지 일목일절이거든요. 쉬고 26일 차 오는데 기준선 26일 안에 고가 저가의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절반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6일 변곡점에서 시세가 상승으로 나오면 이것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네.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오늘 장중 매매를 해본 바 어쨌든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시간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일목의 선들이 이평선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 네.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렸던 기준선이 시세의 절반인데다가 후행스핀과의 관계에서 시세 변곡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것이 일목의 일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면서 일목균형표가 참 오묘하다고는 느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인과관계가 통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오묘하고 참 철학적인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일목산께서 후행스팬을 가장 최고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동웅 대표께서는 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나요? 모든 선이 다 중요하죠. 네, 그렇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중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세의 중심을 본다는 의미에서 추세를 본다는 의미에서는 기준선이 또 나름대로 중요하고요. 네. 또 이렇게 변곡점과 지지 저항과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면에서 후행스핀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큰 틀, 과연 이게 정별이냐 역별이냐, 지금 국민이 매수 시기냐 아니냐를 보는 면에서는 구름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이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좀 가중치는 있지만 다른데로 다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차트를 보니까 워낙에 복잡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드렸어요. 네,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자꾸 보시고 실천해서 접목을 해보시면 네. 그때부터 눈에 좀 이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일목균형표 잘 눈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목균형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도 한번 예고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다음 주를 미리 공개를 안 하고요. 네. 조금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숨겨놨다가 다음 주에 아마 극적으로 하나 발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공부가 왠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동웅 대표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 주식생활백서에서는 내 관심 종목들을 한 화면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장중 내내 시세를 볼 수 있는 이 시세판 만드는 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우리 대박 아카데미 시청자 게시판에 좀 접속을 해보니까요. 우리 동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뻐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는 부분들도 많으셨고 또 시청자 그 질문 중에서 관심 종목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심 종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HTS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 매뉴얼 중에 관심 종목 등록이나 관심 종목 조회라는 그런 코너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보통 이 관심 종목 등록하는 이 매뉴얼들이 각 증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보여드리는 이 증권사 HTS 이외에 다른 방법들에서도 쉽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 검색기가 뜨게 되는데요. 화면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검색을 누르시면은 자, 관심 종목 등록하는 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관심 종목 조회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 화면에 지금 현재는 내 관심 종목이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편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심 종목 조회 화면이 뜨게 되면은요, 이 그룹 상단에 보면은 자,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등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증권사마다 등록이나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글자가 보이시면은 그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또 편집하는 화면이 새롭게 하나 다시 뜨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관심 종목을 등록하기 전에 자, 거기에 보시면 필드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등록을 할 때 등록 편집을 클릭을 하시고 그 옆에 필드 편집을 먼저 하시고 종목을 등록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는 이 필드 편집은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보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화면에 보면은 등록할 수 있는 모든 매뉴얼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종목명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 코드 번호,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각 봉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봉의 모습도 띄워놓고 현재가, 그리고 전일 대비 얼마가 오르고 있는지 또는 얼마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오르고 있고 몇 프로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리고 오늘의 거래량이 몇 주 정도 체결이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자, 체결 강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가 매수가 더 많으냐, 시장가 매도가 더 많으냐, 자, 이 부분을 체결 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도 일단은 매뉴얼 안에 포함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든지 특이사항,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싶은 지표나 기술적 지표나 아니면 재무지표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첨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 구미에 맞게 일단 필드를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그다음부터 내가 등록하는 종목들에서 내가 보고 싶은 화면들이 자, 이 매뉴얼들이 옆에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자, 등록 편집을 누르셔서 자, 종목 등록칸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여기 보면 주식 종목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식 종목 찾기에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찾고 싶으면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보이는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셔도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관심 종목이 삼성전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삼성전자를 등록을 해서 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관심 종목 안에 뜨게 되죠. 자, 아무것도 없었던데 제가 삼성전자를 등록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떴고, 그리고 필드에는 자, 그날의 봉의 모습,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제가 다 수식을 입력을 했었던 대비, 그리고 거래량 비율, 그리고 거래량, 체결 강도, 그리고 시가총액.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일 때는 삼성전자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추가로 현대건설을 만약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편집을 누르셔서 그 종목에다가 현대건설을 치시고 아까처럼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 이 밑에 현대건설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을 자,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한쪽 면에다 띄워두시면요. 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관심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HTS는 특정 증권사의 HTS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등록을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필드 편집 또 그리고 종목 편집 자, 이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는 등록이나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등록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뭐 증권사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등록을 하시고 보시는데 크게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 한 번에 한눈에 다 등록을 해놓고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생활백서였습니다. 네, 어떤 기법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저희 대박 아카데미 함께 공부하시면서 철저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인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한국 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IMF의 시련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한국 증시는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천을 넘어 3천까지. 우리는 한국 증시의 힘을 믿습니다. 이 캠페인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합니다. When the work is done and the living's easy, I resign to my life so breezy. Think of all the troubles overcome. But I don't suppose that you'll ever see me angered by your love, so squeeze me. I propose to fight for what is mine. 'Cause I need her once again. Dusting off my old blue coat, I wander in a midnight dream, and I guess there's I won't have her back again. 은퇴 후에도 80세까지 일했습니다. 94세의 나이지만 원폭 금지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77세의 나이도 우주를 향한 그의 꿈은 막지 못했습니다. I am 97 years old. 5,100km의 미국 도보횡단, 그리고 상원의원 출마. 그녀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새로운 꿈과 도전,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캠페인은 삼성생명, 대한생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의 남자 이종혁입니다. 팬이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02-6676-0084번 02-6676-0084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혁 반장과 함께하는 국민주식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침.